안녕하세요. 일잘러스쿨의 친절한 담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함수 없이 엑셀 보기기의 7번째 순서로 찾기 및 바꾸기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컨트롤 F를 이용한 찾기 방법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찾는 이유부터 그에 맞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엑셀을 사용하실 때 찾을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찾으시나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바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찾기 기능일 텐데요. 엑셀에도 물론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도 컨트롤 F로 다른 프로그램들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셀을 정말 엑셀답게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컨트롤 F보다 더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 필터 기능인데요. 자동 필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제시되는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찾기 및 바꾸기, 그리고 필터 기능 중에 찾기를 이용하는 간단한 방법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엑셀에서 데이터를 찾을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번,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2번, 범위 내에 해당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들어갔는지 알고 싶을 때. 3번, 찾은 내용을 바꿔야 할 때. 4번, 찾은 내용을 삭제해야 할 때. 5번, 찾은 내용과 관련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봤어요. 이 중에서 1번과 2번만 찾기 기능을 이용하고요. 3번, 4번은 바꾸기 기능, 그리고 5번은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합니다. 일단 찾기 및 바꾸기 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엑셀 파일 다운받으셨나요? 파일을 실행하고 찾기 창부터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단축키 알려드렸죠? 컨트롤 F. 그러면 이렇게 찾기 및 바꾸기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저는 컨트롤 F에서 찾기만 찾았는데 여기 바꾸기 탭도 동시에 뜬다는 거예요. 그만큼 찾기와 바꾸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보시면 사실상 바꾸기만 이용하셔도 찾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여기 찾기에서 찾는 위치만 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처음에 컨트롤 F를 해서 찾기 및 바꾸기를 실행하셨으면 이게 닫혀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일단 이 기본 상태로 놓고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앞에 보이는 김미영을 한번 찾아볼게요. 김미영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떤 것이 클릭이 되냐면 다음 찾기 버튼이 눌러지게 됩니다. 그럼 엔터를 또 치시면 또 다음 찾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이제 김미영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의 사용 특성상 이렇게 반복되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다 김미영 맞나? 김미영 여기 있나? 이렇게 찾기는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기능인 모두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두 찾기 기능을 꼭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모두 찾기를 누르면 제가 지금 글씨를 잘 보이게 하려고 크게 해서 내용이 좀 좁게 보이긴 했는데 여기 크게 창을 크게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어느 통합 문서의 어느 시트에 어떠한 값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미영을 다 잘 찾았는데 여기 이상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찾으려고 했던 김미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옵션을 이용을 하셔서 전체 셀 내용 일치라는 거를 눌러주시는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찾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 시트 전체에 있는 데이터 중에 김미영이
포함된 여기 컨트롤 F에서 찾기 기능에서는요. 이게 완벽하게 일치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셀은 모두 찾게 됩니다. 그래서 포함된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 매니저 김미영 최승규가 나온 거고요. 그게 싫으시면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데이터들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커서를 아무데나 한번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A, 올의 약자죠.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영역이 지정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F를 하시고 김미영 모두 찾기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김미영이 있는 값들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은 거를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컨트롤 A를 하면은 전체 선택이라 그랬죠. 이렇게 아무거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A를 하면 지금 김미영이라고 되어 있는 셀들이 음영 표시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선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범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게 기본으로 시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트를 통합 문서로 바꾸게 되면은 엑셀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개의 시트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시트에도 김미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에는 통합 문서에서 모두 찾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금 근무표 바꾸기라는 시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 검색이 행이라고 되어 있고 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김미영을 하고 다음 찾기를 눌렀을 때 행으로 한 행씩 지금 옆으로 가면서 김미영을 찾는다는 거고 이걸 열로 선택을 하시면 이게 밑으로 열을 기준으로 찾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찾는 위치인데요. 이 바꾸기에서 보시면 찾는 위치가 수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찾기에서는 수식, 값, 슬라이드 노트, 메모 이렇게 다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수식을 제외한 값, 슬라이드 노트, 메모 이거는 찾은 다음에 바로 바꾸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까지는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 찾기에서는 바꾸기와 달리 찾는 위치를 값이 가장 중요해요. 값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은 우리는 영어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쓰이는 일이 별로 없고요. 뭐 전자, 반자 구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전체 셀 내용의 일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김미영이 여기 밖에 있을 때 김미영하고 다른 텍스트가 있었을 때도 찾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 셀 내용 일치를 누르면 김미영 이렇게 3글자만 있는 셀을 찾게 됩니다. 그럼 실습을 해보면서 좀 익숙해져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찾으려고 하는 영역을 선택해 준 다음에 찾는 것을 선호해요. 왜냐면 쓸데없는 데이터가 찾거나 바꿔지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게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A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김희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희재. 그 다음에 모두 찾기를 눌러줄게요. 여기에선 있는지 없는지만 보니까 그냥 다음 찾기를 눌러도 됩니다. 김희재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김희재가 몇 시간이나 있어 이거를 알고 싶으면 모두 찾기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여기도 지금 아까 해제가 돼서 뜨는데 여기 이렇게 목요일과 금요일에 김희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해제를 하시고 컨트롤 A 한 다음에 이번엔 김솔을 한번 찾아볼게요. 김솔. 그래서 다음 찾기를 해봤더니 김솔희가 나왔어요. 그럼 모두 찾기를 해서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 김솔희가 있고 김솔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셀 내용 일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모두 찾기나 다음 찾기를
클릭을 하시면 딱 김솔 이렇게 두 글자만 있는 셀들만 찾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게 무슨 요일에 있는지 보고 싶으면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했을 때 반만 선택이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 근무표 바꾸기는 아까 제가 통합 문서로 해놨잖아요. 다른 시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 싶으면 여기 누르시면 시트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A를 해서 지금 김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시트로 다시 바꿀게요. 그리고 모두 찾기를 하면은 현재 시트에 있는 모든 김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있는 시간표를 강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김솔희 씨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솔희 이렇게 하고 모두 찾기. 이게 단축키를 이용을 하시려면 탭 I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컨트롤 A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많이 쓰는 것만 단축키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뭐 한두 번 이 기능을 쓰는데 그것까지 단축키를 외우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거 찾기를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탭한 다음에 I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강조를 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창을 다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거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바꾸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꾸기의 단축키는 컨트롤 H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H를 누르면 여기 찾기였던 것이 바꾸기인 상태로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H가 조금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서 컨트롤 F 하고 그냥 여기 바꾸기로 눌러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알바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 김미영에서 양진이로 바뀌었대요. 근데 보면 지금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건 요 부분인 것 같죠? 그럼 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미영을 여기 바꿀 내용 양진희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모두 찾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되돌리려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다 김미영이 잘 선택이 됐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꾸기를 누르면 하나씩 바뀌어요. 하나씩 바뀌는데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몇 번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양진이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고 보니까요. 바뀌었다고 티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 여기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컨트롤 A 해서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표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소를 이지연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김솔, 이지연. 근데 아까 이렇게 한 다음에 영역을 선택을 해서 다시 바꾸려니까 조금 귀찮은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바꿀 내용을 여기 서식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뭐 글꼴을 빨간색으로 바꾼다거나 분홍색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서 모두 바꾸기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색깔까지 바뀐 상태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서식은 자주 안 쓰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꾸시려면 하나씩 여기 들어가서 테두리 여기에서 막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컨트롤 A로 해서 전체 선택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뭐 이렇게 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바꾸는 건 테두리도 만약에 이렇게 굵은 테두리로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자주 사용은 하지 않지만 혹시 사용을 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이 미리 보기가 이제 되어버렸잖아요. 이 색깔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하면 다른 만약에 2구름을 한다고 하면 저도 찾게 하고 모두 바꾸기를 하면 이렇게 앞으로 바뀌는 건 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려면 서식을 누르시고 서식 바꾸기 지우기를 눌러주셔야지 요게 서식 없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셀에서 서식 선택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검색을 해봤는데도 자세하게 뭐 나오는 게 없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찾기와 바꾸기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도 사용을 하지만 엑셀에서 사실 뭔가 분석을 하고 엑셀답게 이용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행별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많이 쓰는 함수가 바로 VLOOKUP이죠. 그래서 이 VLOOKUP으로 만들어져 있는 동아리 명단을 제가 한번 샘플로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유형신이 지금 오류가 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가능성은 유형신이 없을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유형신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어떤 경우인지 볼까요? 데이터에서 유형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근데 방금 여기 검색이 안 됐던 이유는 전체 셀 내용 일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지금 유형신이 똑같이 유형신인 것 같지만 여기 클릭을 해서 보시면 뒤에 스페이스가 지금 두 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기엔 유형신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띄어쓰기, 보이지 않는 유령 문자 이런 것들도 다 검색을 해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만 찾기 때문에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지를 하고 찾기를 해서 유형신을 찾았는데요. 이 VLOOKUP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일치해야지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는 것 같아요. 띄어쓰기를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바꾸기 기능을 지울 때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지우고 싶으면 위에는 띄어쓰기를 하시고 아래는 빈칸으로 두신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해주시면 띄어쓰기가 숨어있던 게 24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24개를 지워주게 되고 그러면 찾기 연습에서 보면 유형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동아리에 법무팀 직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법무팀 없대요. 근데 진짜 없는 걸까요? 제가 요 밑을 보니까 법무팀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법무팀을 못 찾느냐?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이 찾는 위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수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수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함수가 아니고 꼭 함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 수식 입력 줄에 나오는 내용을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영어로 지금 이건 불러온 거죠. 여기 데이터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도 다 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법무팀을 찾으면 법무팀이 나와요. 왜냐면 여긴 클릭했을 때 이게 법무팀이라고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법무팀을 클릭을 했을 때 이 VLOOKUP이 함수가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무팀을 검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법무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찾는 위치를 값으로 놓으시고 찾기를 하시면 값은 여기 셀에서 보여지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법무팀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브이로그로 뭔가 명단을 만들어 놨는데 검색이 안 돼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꼭 찾는 위치에서 값으로 선택을 하셔서 찾아보셔야 된다는 점 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아리에 김씨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와일드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와일드 카드라는 것은 검색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한 그런 기호인데요. 이 검색 기능에서 이 별표는 글자 수와 상관없는 모든 문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김하고 별 이렇게 하면 김으로 시작되는 모든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별하고 진 이렇게 한다면 앞에 글씨와 상관없이 맨 끝에가 진으로 끝나는 모든 것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다음 이 물음표는요. 모든 것이 아니고 한 물음표당 한자의 문자만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땡땡 진을 찾는다라고 하면 땡땡이 아니고 물음표 진 이렇게 하게 되면 진으로 끝나는데 세 글자짜리 이 데이터만 찾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별표랑 물음표라는 기호 자체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별표가 들어가거나 물음표가 있는 셀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앞에 물결을 치고 별을 하거나 물결을 치고 물음표를 하면은 그대로 별표 자체를 찾고 물음표 자체를 찾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동아리에 김씨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름 중에서 찾아야겠죠. 다행히 여기 김은 안 들어있겠지만 항상 찾으려는 범위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영역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찾는 습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김 별표를 하고 엔터. 우리 동아리에는 김씨는 없다고 하네요. 그럼 문씨는 있나요? 문씨 2명이 있네요. 모두 찾기를 하면 2개의 셀을 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2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지원팀 소속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경영지원팀에서 모두 찾기 탭 I 그래서 5개 셀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값도 나오고 지금 수식도 나오죠. 경영지원팀이 5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그 행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동아리에선 더 이상 경영지원팀 사람은 안 받아주기로 했어. 그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요. 경영지원팀 아까 해놨었죠? 그 다음에 모두 찾기를 하셔서 컨트롤 A를 하셔서 지금 5개가 다 선택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마이너스 잠깐만요. 지금 이게 지금 최상위로 띄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뭔가를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이 창을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이게 좀 비활성화가 되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 셀을 눌러버리면 이게 선택된 게 해제가 되니까 꼭 요런 위에 줄 요런 데를 리본 메뉴 요런 걸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올 해서 여기 위에를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이게 삭제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삭제에 왼쪽으로 밀기, 오른쪽으로 밀기가 있는데 우리는 행 전체를 삭제를 하겠다고 하면 이 선택되어 있는 셀이 있는 행을 모두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네, 검색하는 내용이 없어졌죠. 경영지원팀 사람들이 다 삭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월에 생일인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 값으로 해놔야 돼요. 만약에 수식으로 돼 있다면 값으로 바꾼 다음에 3월 모두 찾기 이렇게 하시면 2명을 찾게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노상아 고회장 이렇게 2명을 위에 가까이에 있으니까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마케팅 소속 부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케팅 모두 찾기. 그래서 뭐 2명이긴 하네요. 이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때 이 류덕수 씨하고 정자경 씨 명단을 작성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클릭을 따로따로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범위가 떨어져 있는 것도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하나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 필터를 이용하면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이거 닫고 아까 제가 엑셀을 엑셀답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편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컨트롤 시프트 L 하시면 여기에서 마케팅 여기 마찬가지로 마케팅 이렇게만 입력을 하시면 여기 선택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류덕수 정자경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요 데이터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제할 때는 요거를 다시 모두 선택으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컨트롤 시프트 L에서 완전히 해제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시프트 L 이렇게 해서 컨시엘을 눌러서 다시 적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눌러보면은 꼭 이렇게 연도만 체크가 될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3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3월이 있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동 필터가 되게 편한데 요 버튼이 좀 보기가 싫어서 안 쓰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는 이걸 만들었다 없앴다 단축키로 엄청 쉬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아까 배웠던 와일드 카드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컨트롤 H를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괄호와 금 사이에 요일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바꾸는 거는 이 위에 있는 텍스트가 지워지고 뒤에 있는 텍스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치시고 요일 하시고 반드시 괄호를 같이 넣어 주셔야지 이렇게 요일이 붙게 됩니다. 그럼 다시 지금 이렇게 요일이 되어 있는 거를 금 이렇게 바꿔 볼게요. 그러면 요걸 바꿔 주시면 되죠. 여기 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 이렇게 지금 잘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구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괄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모두 바꾸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이거 지금 날짜인데 날짜 데이터로 입력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를 수정을 할 때 이 요일을 지워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괄호를 하시고 뭐가 붙어 있든지 다 지울 거니까 별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빈칸을 놓고 모두 바꾸시면 이렇게 날짜로 변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요. 이렇게 요일을 삭제를 하시고 바꾸기에서 월하고 일을 슬래시나 대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전 슬래시로 바꿔줄게요. 모두 바꾸기. 그 다음에 일을 모두 일은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월하고 일 사이에 슬래시로 되면 되니까요. 모두 바꾸기 이렇게 하면 날짜 형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일을 바꿀 때 여기 영역을 선택을 안 했더니 지금 이게 이상하게 됐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작업을 하려는 부분을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요거 진행률이 100%면 완료로 바꾸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100%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신 완료. 이렇게 바꿔주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뭐 100%를 완료 이렇게 바꿔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와일드 카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대괄호 안에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 100%는 네 자리잖아요. 네 자리가 있으면
요거를 괄호를 하고 완료. 요렇게 누르자.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해보시면 지금 3개가 완료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날짜하고 이게 딱 붙어 있어서 조금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기를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한 칸 띄고 대괄호. 요렇게 하시면 이 대괄호가 삭제가 되고 그 자리에 한 칸 띄고 대괄호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하시면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조금 어려운 거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맞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검색에서 배웠으니까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찾기에서 바꾸기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는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우유가 있죠. 우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바꾸기가 아니고 모두 찾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 지금 딸기 우유랑 초코 우유만 있는 게 아니고 흰 우유도 포함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한 글자는 물음표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요 값을 쭉 보면 흰 우유하고 딸기 우유, 초코 우유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초코나 딸기 다 2글자니까 물음표, 우유 이렇게 해서 모두 찾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거는 지금 필요가 없는데 이게 선택이 됐고 여기 이렇게 200ml가 다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A 해서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지금 요거는 바꾸면 안 되잖아요. 컨트롤을 누르고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거는 해지가 됐죠. 요 상태에서 왜냐면 지금 이 상태를 선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00ml를 180ml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88개 항목에 대해서 200ml로 됐던 것을 180ml로 지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검색을 해놓은 상태에서 영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어떠한 텍스트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이 실무에서 이제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줄 바꾸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좀 몇 가지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 없음이라는 게 상당히 거슬립니다. 어르신들 중에 없음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없음, 이거는 한 단어잖아요. 이 단어 중에서 슴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굳이 바꿀 때 영역을 선택을 할 건데 지금 컨트롤 시프트 아랫방향 하면 여기까지만 선택이 되죠. 여기 밑에까지 다 선택을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시프트 엔드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숫자 키 위에 대부분 있어요.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바꾸기를 스물 음으로 바꿔볼게요. 근데 그 전에 한번 모두 찾기를 해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길어서 다 나오진 않는데 여기 사슴 가죽이 있어요. 사슴 가죽. 그럼 요거를 음으로 바꾸게 되면 사음 가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 슴이 아니고 없음을 없음 이렇게 해서 바꾸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던 게 해지가 된 것은 이렇게 뭐 찾거나 바꾸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다시 재적용이 되는 효과가 일어나서 일부만 색깔이 되어 있는 경우 색깔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지금 여기 슬래시로 뭔가 2줄로 되면 좋을 것 같은 게 한 줄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시프트 엔드 누르시고 컨트롤 H 찾아 바꾸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슬래시 모양을 바꿀 거잖아요. 이걸 줄 바꿈 기호로 바꿔주시는데 줄 바꿈 기호는 컨트롤 J 줄 바꿈.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컨트롤 J를 하면 커서가 이렇게 작아지는 게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커서가 작아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를 하시면
뒤에 내용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홈탭에서 서식에서 행 높이 자동 맞춤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뭔가 두 줄이 된 것 같아요. 하나 지워줄게요. 다음으로 실습을 해볼 내용은요. 이렇게 별표가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영역을 선택을 하고 별표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별표, 그 다음에 모두 찾기 하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모든 셀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표는 글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내용을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별표 모양을 찾고 싶으실 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결을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별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찾기를 하면 별표가 붙어 있는 요 데이터들을 지금 찾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영역을 바꿔서 여기에서 별표 있는 것도 찾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사슴 가죽에 이렇게 별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채우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행별로 데이터를 찾을 때에는 이 자동 필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굳이 이 열을 선택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서 바로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물결, 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별 표시가 있는 것들만 이렇게 필터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 문자 변경하기인데요. 우리가 가끔 여기 밀리리터 이런 단위 같은 경우에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우리가 찾기가 안 됐던 거는 띄어쓰기 때문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영역을 선택을 하고 여기 찾기를 밀리리터를 해볼게요. 그래서 모두 찾기를 했더니 몇 개밖에 선택이 안 됐어요. 여기 밀리리터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런가? 다른 셀을 한번 선택을 해봤더니 이게 ml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밀리리터라는 그 특수 기호로 지금 여기 입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를 통일을 해줘야겠죠. 특히나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찾을 내용에 이 기호를 복사한 걸 붙여 넣으시고 바꿀 내용에 밀리리터 이렇게 해서 모두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밀리리터가 다 ml 이렇게 영어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위가 밀리리터로 되어 있는 품목에 색칠을 하자고 했으니까 컨트롤 F 해서 찾기에서 밀리리터 이렇게 해서 모두 찾기를 하면 지금 여기에서 컨트롤 A 하면은 모두 지금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색깔을 하늘색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또 지정이 됐네요. 요건 다시 되돌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계가 5만 이상의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지금 문제로 나왔는데요. 또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합계가 5만 원 이상인 상품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느냐? 한번 아까 서식 기능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식에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글꼴을 빨간 글씨로 해놨으니까 빨강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서식이 적용된 모든 셀이 선택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 한자라도 써 있으면 이 서식 중에 이 내용을 포함한 셀만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찾기를 하시면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선택이 됐죠? 근데 여기 문제가 뭐였어요? 그것들이 상품을 알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 중복값이 없는 값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요 상태에서 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는 요거를 컨트롤 A 해서 전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에 이렇게 돌아가는 점선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 넣어 봅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중복값을 제거를 하면 되겠죠. 열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 A에 대한 거 중복된 거를 삭제하겠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요건 닫아줄게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 개수 7개 이렇게 나오죠. 7개의 항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365 버전, 오피스 365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쉬운 함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는 하시고 유니크, 고유한이라는 뜻을 가진 유니크 함수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에 그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 값에서 유니크한 값들만 이렇게 제시가 되는 이런 함수입니다. 근데 이건 배열 함수라서 그냥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알트 V 해서 값으로 해서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이 값들이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든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필터에서도 우리가 서식으로 찾는 것처럼 색기준 필터라는 걸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밀리리터로 되어 있는 거는 하늘색으로 채우기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5만 원 이상이라 그런 건 빨간색 글씨가 되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다른 건 없어지고 이렇게 빨간색 글씨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중복값을 제거해 주시면 이 상품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만약에 5만 원 이게 색칠이 안 되어 있다라고 치면 다 없는 걸로 할게요. 없는 거라고 치면 이 필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숫자 필터에서 보다 크거나 같음 여기에서 5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5만 이상인 것들이 여기 다 이렇게 필터링이 됩니다. 그럼 요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명단을 뽑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로 이걸 복사를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7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구나 이런 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꼭 필요한 필수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좀 여러분이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고급 내용을 담아놨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SUMIF 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각각 참외, 사과, 배, 복숭아, 수박의 합계를 구해놨는데요. 보통 이게 절대값으로 안 돼 있고 상대값으로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에버리지 if로. 근데 이게 다 절대값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우리가 아까 바꿀 수 있는 건 수식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H 하신 다음에 요 미리 보기 지우는 거는 서식 찾기 지우기를 하시고 SUMIF였잖아요. SUMIF인데 average if 함수로 바꿀 거기 때문에 average 이렇게 하시고 모두 바꾸기를 하시면 지금 SUMIF가 average if가 되면서 이 평균값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이게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데이터 값이 되어 있는데 이게 27까지가 있는 게 아니고
769행까지 지금 데이터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다시 해서 영역을 여기 늘리고 하자니까 좀 번잡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영역은 지금 다 똑같았잖아요. 이 표의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 품목에 되어 있는 범위라든지, 이게 같기 때문에 이 끝에 있는 범위만 바꿔주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변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맨 끝에가 지금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769행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행 번호가 달러하고 769 이렇게 해서 모두 바꿔주시면 이 지금 범위가 다 변경이 되어서 한 번에 지금 범위가 늘어난 것을 다 수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찾는 것 중에 빈 셀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빈 셀을 찾는 방법은 그냥 비워놓고 모두 찾기를 해주시면 비어있는 셀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빼고요.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빈 셀 모두 찾기 이렇게 하면 여기 어떤 셀들이 지금 비어있는지 보이게 되지요. 이 빈 셀을 찾는 건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동 옵션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5 키를 누르셔서 옵션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G 키를 눌러서 옵션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 이동 옵션이 뜨는데 여기에서 빈 셀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빈 셀이 다 선택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범위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빈 셀을 찾으시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선택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빈 셀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영부에서 빈 셀을 찾는 이유는 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데이터가 비어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명씩 이게 핸드폰 번호가 비어 있는 사람 이렇게 다 찾으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거 간단한 수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할 함수는 isBlank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영역을 isBlank에서 블랭크, 빈 값이 있느냐 이거를 true, false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여기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래서 빈칸이면 1, 빈칸이 아니면 0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um 빈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데이터를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365 버전이라면 그냥 엔터를 치시고 365 이전 버전이시라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중괄호가 생기면서 이게 수식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서 밑으로 내리시면 빈 칸의 개수만큼 이렇게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컨트롤 시프트 L에서 자동 필터를 만든 다음에 1, 2나 2 빈칸이 없는 0만 빼고 이 값을 필터링을 해주시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빈칸이 있으니까 주소록을 채워 넣으세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찾기 및 바꾸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간단한 필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실습하다가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밑에 글을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도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 오셔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